예. 제 얼굴 뒤에서 보이세요? 제가 어지간해선 잘 안 보이는 타입이라. 예. 이제 보이시나요? 예. 제가 지금 학교에서는 인성교양부라고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 있죠, 그죠? 가톨릭 대학교에 있다고 하면 보통 신학대학을 얘기하시면, 저는 신학대학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교 소속에서 학생들에게 교양 수업을 하고 있고, 중독을 주제로 교양 수업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독 전문가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 1급 그리고 슈퍼바이저 그리고 윤리위원장 맡고 있고요. 제가 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알코올이었는데 요즘에는 주로 마약, 약물,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 보호관찰 받고 계신 분들 제가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주로 상담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물 중독자들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정도의 연배나 그 정도의 경력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이미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여고생도 제가 몇 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건 정말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문제가 꼭 뭐 어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말 이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강의 평가에 뭐 교수님 뭐 강의가 이래요 저래요 이런 것보다 제 강의 평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교수님 허각 닮았어요. 교수님 이천수 닮았어요. 뭐 왔다 갔다 해요. 살 빠지면 이천수, 살찌면 허각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지금 1시 40분, 제가 처음에 강의 섭외 받았을 때 시간을 보고 야 이건 죽음의 시간인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전 점심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좀 쉬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급하게 따라가시면 이런 반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나 제 이름 아까 이렇게 홍성민인데요. 유튜브에 홍성민 치면 그 홍성민 신부 치면 제가 했던 강의들이 대충 뜹니다. 그래서 뭐 30분짜리들도 있고요, 1시간짜리들도 있는데 오늘 혹시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런 분들은 유튜브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 오늘 강의도 아마 유튜브에 다시 띄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졸지 마세요. 그리고 뒤에 지금 수행들이 책을 팔고 계신데 얼마 전에 제 책이 6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제 책은 거의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로만 쭉 써서 학술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책으로도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대학생분들 계시죠? 예.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한 지 7년 됐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꼭 강의하면 질문 중에 뭐 중독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신부님 몇 살이에요? 뭐 치매 키가 어떻게 돼요? 꼭 이런 물어보던데 저 키는 딱 160이고요. 나이는 올해 43입니다. 그런데 이제 77, 77 바로 하시는 77. 그리고 지금 학교 온 지 7년 됐는데 제가 본당에 있다가 이제 학교로 처음 발령받았을 때 대학생들은 어떤 강의를 좋아할까?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좋아하는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대학생들은 어떤 강의를 좋아할까? 요즘 학생들 꿀강의라 그러다, 꿀강. 좋아하는 강의, 재밌는 강의 꿀강이라 그러던데 대학생들이 꿀강이라 부르는 기준이 뭘까요? 뭘 보고 꿀강이라 할까요? 일찍 맞춰주는 거, 숙제 안 내주는 거, 학점이죠, 그죠? 제가 이걸 몰랐어요. 한 2년 전에 알았어요. 5년 동안 몰랐어요. 저는 대학생들이 꿀강의라고 하는 거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강의, 의미가 있는 강의,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이제 좀 빨리 맞춰주는 강의, 과제가 부담이 없는 강의,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물론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승전 마지막은 점수예요.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잘 안 나오면 그 강의는 잘 안 듣습니다. 점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만약에 중독 물어보면 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성형 중독 막 얘기하시겠지만 제일 무서운 중독은 숫자예요, 숫자. 여러분들 중독이 되는 원리가 있는데 빨리 효과가 보여지지 않는 것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술 오늘 마셨는데 내일 취하면 오늘 술을 마셨어요. 내일 취해. 술 드실까요? 알코올 중독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배율로 도박이 좋은 거는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00원을 얻을 수도 있고 1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도박은 그죠. 근데 카지노 가서 탁 땡겼는데 결과를 내년에 알려드립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똑같은 배율로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고수톱으로 중독되기 어려워요. 고수톱은 그나마 판이 좀 오래 돌거든요. 결국 기승전 마지막은 2장짜리로 갑니다. 빨리 도는 거. 카지노도 결국 가면 바카라로 가요. 빨리 도는 거.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술이 끊기 어려울까요? 담배가 끊기 어려울까요? 자기가 더 좋아하면 끊기 어렵겠죠. 술 더 좋아하면 술 끊기, 담배를 더 좋아하면 담배 끊기 어렵고 뭐 그런 거예요. 꼭 굳이. 근데 여러분들 이 효과로 본다면, 효과만으로 본다면 술이 딱 들어가는데 효과를 내는데 30분 걸려요. 여러분들 주량이 만약에 내가 소주 한 병이다. 한 병을 팍 마시고 바로 딱 취하지 않아요. 30분쯤 지나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내 주량껏 먹으려면 30분 동안 천천히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술 어떻게 먹어요? 네. 첫 잔은 원샷, 그죠? 그 다음에 5대5로 소맥 딱 타가지고 먹기 시작하면 한 3잔쯤 마시면 이미 30분 되기 전에 취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 취기가 술을 먹는 거지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다이어트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밥을 천천히 먹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든지,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효과를 내는데 30분이 걸려요. 그러면 담배는 얼마나 걸릴까요? 담배는 7초 걸립니다. 7초. 딱 피면 7초.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마약도 주사기로 할 수도 있고 물에 탈 수도 있고 스모킹으로 말아서 필 수도 있어요. 가장 효과가 빨리 나는 것은 스모킹입니다. 스모킹이 가장 빨리 나요. 그리고 효과가 가장 세게 느껴지는 것은 주사기. 예. 물에 타면 그나마 좀 약한 거예요. 30분 정도 걸리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숫자는 33초가 아니라 몇 초예요? 딱 확인되는데 1초죠. 1초도 안 걸리죠.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사실 오늘 시험 치면 싫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오늘 열심히 사셨는데 집에 갈 때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오늘 하루에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내가 딱 잡았는데 나는 98점, 우리 아버지 딱 받았는데 95, 아싸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되죠. 그 숫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 베이스로 깔은 게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게임들 있죠. 그게 무서운 이유가 거기가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 거긴 계속 등수가 나오고 점수가 나와요. 그것도 아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서 좀 이렇게 빠져나오려면 우리 세상에서는 제일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실 내가 얼마나 좋은 학생인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뭘로 나와요? 등수와 점수로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바로 눈으로 확인되게. 그러니까 점수에 목을 매는 거예요. 사실 점수 잘 받으려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결과로 점수가 나오는 건데 나중에는 그 점수에 매여서 점수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니까 바뀌는 거죠, 주객이.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 그죠? 인생의 목표. 세상 사람들은 뭐 성공이 목표일 수도 있고 행복이 목표일 수도 있고 뭐 신앙인들은 그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점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몇 점짜리가 과연 뭐 행복이고 성공이고 구원인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식대로 생각한다면 아마 1등이고 100점일 거예요. 그죠? 그럼 내 인생이 만약에 100점짜리라면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자 하고 또 산다면 꼭 있어야 되는 것,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과연 뭘까? 혹시 떠오르는 거 있나요?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제일 먼저 대답한 건 돈이었어요. 네, 돈. 그 다음에 말한 게 제가 주로 강의하는 학생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이거든요. 00년생들. 예. 00년생들은 제일 처음에 뭘 대답했을까? 걔네들이 지금 뭐 하겠어요? 연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전 지방대학에 있으니까 그 대학에 처음 온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다 집에서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오면서 집에 떨어지니까 이제 가족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옛날에 아파봤거나 자기 집 가족들이 아픈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 이게 다 중요한 가치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도대체 몇 점짜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쭉 쓰고요. A는 1로 치고, B는 2로 치고, C는 3으로 치고, Z는 2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자, 사랑이 영어로 뭐예요? 러브. 러브 하면 LOVE 하니까 54점 나오는 거예요. 적지 마세요.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더니 사랑이 별로 점수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건강이라 그랬죠? 건강은 헬스잖아요, 그죠? 근데 러브보다 좀 단어가 길어서 점수가 더 나올 줄 알았거든요. 딱 해보니까 별로 안 나와요. 똑같이 54점. 예. 그러니까 A 이런 건 점수에 도움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가족. 가족 영어로 뭡니까? 패밀리. 패밀리 하면 66점. 가족이 그래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죠? 명예로 하면 70점이 나와요. 아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라고요? 돈. 돈 영어로 뭐예요? 짧아서 별로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72점 나오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라더니. 100점이 나온 단어가 있을까? 100점이 영어로 딱 했을 때 정확하게 저렇게 계산했을 때 100점이 딱 나온 단어가 있을까? 제가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할 일이 없죠, 그죠? 하니까 예. 자,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서울 사람들도 바로 똑같네? 애티튜드. 아니, 제가 성당에 있는데 그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야 배터리 다 됐다 유치배가 지나가서 배럴이에요. 자존심이 확 상하다. 애티튜드. 자, 딱 100점이 나와요. 태도. 제가 왜 강의 전에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까? 지금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는 태도가. 이러면 강사가 굉장히 신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훨씬 더 편안하게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저는 중독을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태도라는 뜻은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몸의 어떤 모양도 태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것들을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뜰 때 오늘 교육 가야 돼. 미쳐버리겠어. 이런 태도로 아침을 맞이하신 분도 있고요. 오늘 아침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나에게 아침이 주어졌고 똑같은 하루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자, 중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중독 뭐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옛날에는 스마트폰 중독이란 말은 잘 안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중독에 관해서 관심 갖고 공부한 건 2003년도부터인데 2004년도부터인데 아무튼 그때는 약물 중독만 중독이라 그랬어요. 마약. 그러니까 중독은 불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불법이 아닌 건 중독이 아니다. 그러니까 술은 중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도 중독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합법과 불법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중독 안에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애매한 게 들어왔어요. 도박이 들어왔어요. 도박이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중독은 해독 치료만 하면 됐어요. 약물이 들어오거나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제 독이 되고 내 몸에 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박은 해독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도박이 이제 점점점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형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운동 중독, 그다음 더 나가 탄수화물 중독, 뭐 매운 것 중독, 다 중독이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끼리 친구들한테 쟤 중독 같아. 뭐 아니면 뭐 술 먹고 있으면 야, 너 알코올 중독이야. 뭐 담배 중독이야. 이런 얘기 하죠. 뭘 보고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할 때 뭘 보고 중독이라고 합니까? 계속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자주 하는 거. 우리에게 중독이라는 말은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 너무 많이 해. 너 너무 자주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해결책은 줄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거나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요청이. 신부님, 우리 남편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좀 안 먹게 해주세요. 신부님, 우리 애가 게임 중독이에요. 맨날 게임만 해요. 게임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자, 이 말은 뭐냐? 많이 하니까 문제. 그럼 문제 해결은 안 하면 문제 해결. 이거 우리 중독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요.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술을 끊으셨어요. 어려워요, 술 끊는 거. 끊었는데 그날부터 도박하세요. 자, 도박 중독자이셨는데 단도박 모임에 가셔서 맨날 술을 드세요. 그러면서 본인은 말하는 거야. 나 도박 끊었어. 나 술 끊었어. 난 알코올 중독자지 도박 중독자가 아니야. 난 도박 중독자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난 술 먹어도 괜찮아. 도박해도 괜찮아. 이 논리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알코올 중독 센터, 도박 중독 센터, 뭐 인터넷 중 다 나눠져 있어요. 사실 다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도박하시면서 술 드세요. 어느 게 더 문제가 심했냐는 거지. 사실 의미 없어요. 요즘은 제일 많이 가는 게 쇼핑이에요.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가장 쉬우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시험 전날 갑자기 물건을 많이 사기 시작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뭘 사거든요. 네. 내가 사실은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독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원인 1위가 뭘 것 같아요? 예? 화나서. 예, 그것도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잠이 안 와서예요. 자려고 마셔요. 자려고. 불면증. 근데 여러분들 쥐 있죠, 쥐. 쥐한테 사람으로 치면 소주 한 2병 정도 되는 양을 매일 주면요. 2주 정도 지나면 쥐가 알아서 술을 먹어요. 계속. 자, 이 실험의 결과는 뭡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중독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매일 소주를 피나는 노력으로 계속 마시면 몇 주 안에 금단이 오고 몇 주 안에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오는 경지에 옵니다. 근데 잠이 안 올 때 술을 마시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사실은. 가장 편한 방법이고. 술을 안 마시고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낮에 운동을 하든지, 몸을 피곤하게 만들든지, 또 잠이 안 오는 그 시간을 버텨야 돼요. 너무 힘들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문제가 꼭 무엇이든가 아니에요. 아까 화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여야 되는데 보통 한 가지를 선택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은 여러분들 주위에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봐요.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본인인가 싶어서 찔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너무 많아요? 자, 그런 사람이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교육을 마쳤어요. 다 끝나요. 오늘 뭐 할까요? 술 한잔 해야지. 일 끝났는데 오늘 술 한잔 해야지. 자,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오늘 뭐 할까요? 오늘 아주 슬픈 일이 있었어요. 뭐 하실까요? 오늘 상처받아서 너무 화가 나요. 뭐 하실까요? 자, 오늘 아무 일도 없어서 너무 심심했어요. 뭐 할까요? 자, 이게 과연 술이 문제인가? 이분이 만약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간다면 병원에서 한 3주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근단이 잡히고요.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알코올기 다 빠져요.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 끝났습니다. 치료 끝났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죠? 이분이 밖에 나가면 술 안 드실까요? 좀 더 술을 잘 먹는 몸이 된 거죠. 그죠? 술을 더 몸 만들어 오신 거죠. 그죠? 좀 심하게 비약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술 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을 마쳤을 때 보람을 느낄 때 그 보람을 술 없이 느끼는 법.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술 없이 풀어내는 법. 그러니까 술 없이 화내는 법. 술 없이 심심함을 달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또 배우는데 하나를 배우면 알코올 끊었는데 도박으로 가는 거예요. 도박 끊었는데 알코올로 가는 거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을 푸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다양한 방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이유, 도박 중독에 빠지는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내 술 안 먹을 거고 담배 안 피고 게임 안 할 거 도박 안 할 거라 생각하죠. 자, 어떤 신부님이 강론을 하셨는데, 자, 이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대요. 있겠어요? 없죠?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그죠?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썼어요. 그 강론을,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뭐 참고 삽시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갑자기 그 성당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시민 망했죠, 이제. 이 강론 못 쓰는 거예요. 이따 어떡할까요? 그죠? 그래서 신부님이 자기가 쓴 강론을 포기하고, 아유, 어르신 앞에 나오셔갖고, 어떻게 사셨길래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지 그 삶의 비결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앞에 나와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 하셨을까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내가 미워하던 놈도 죽어버렸고 나를 미워하던 아무도 없어. 예.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내 삶에. 나한테도 문제가 없고 내가 만난 사람들도 문제가 없기를. 그런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걸 매일 바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가 없기를 바랄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가? 나는 우울할 때 뭐 하는가? 나는 심심할 때 뭐 하는가? 나는 상처받았을 때 누구에게 가서 위로받는가? 이런 게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취약해요. 그런 거에. 중독이 왜 걸리는가? 자, 대한민국에서 옳고 좋은 말은 다 화장실에 적혀 있어요. 화장실에.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맨날 큰 깨달음, 맞아 이러면서 나오는데, 화장실에 적힌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은 없다. 그렇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해마다 익사자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야? 그 밑에 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고 물에 빠져서 못 나와서 죽은 거다. 물에 빠졌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물에 빠져서 못 나와서 죽은 거다. 제가 중독 환자분들 만나서 어떻게 하다 술 드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약하게 되셨어요? 들어보면 기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듣다 보면 저도 울고 막 그래요. 물론 마음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다가 다른 것에 힘을 받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술에 빠져서 살다가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거나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거나, 예? 또 나아가서 신앙인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떠오르거나 이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그 힘 하나가 없을 때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을 거고 앞으로도 겪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바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나에게 지는 그런 힘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주일학교의 한 어떤 꼭지가 그 아이들이 진짜 힘들 때 그래 라는 게 떠오른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한 정말 큰 선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주려고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고요. 자, 중독이라는 말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두 개만 뽑았는데 칼 융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융이라는 사람? 예, 유명하죠. 그죠?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독을 신과 하나 되는 경험에 표현했다. 신과 하나 되는. 근데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데 신을 만나는 경험은 완전히 은총이고 거룩함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 여러분들 라틴어 아시죠? 라틴어로 술이 뭐냐면 스피리투스예요. 스피리투스. 스피리투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성령도 스피리투스라고 그러죠.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그죠? 예. 왜 영감, 우리가 왜 술을 마시면 갑자기 평소에 안 나오던 그것도 떠오르고 기분도 갑자기 바뀌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비슷한 거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자, 사람들이 왜 술집에 갈까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할까요? 애들은 왜 게임을 할까요? 저는 그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2012년도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 천주교, 불교, 개신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종교를 가지셨습니까? 왜 절에 가시고 왜 교회 가시고 왜 성당에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74%인가 72%인가 되게 높은 수치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 성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종교를 통해서 얻는 건 그거죠. 그죠? 마음의 평화. 자, 술집에 가는 사람은 뭘 원했을까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오늘 내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어려운데 술 한 잔 먹고 기분 푸는 거예요. 도박을 하러 간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애들은 게임을 왜 할까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지만 어쨌거나 원했던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술 마시면 안 된다, 도박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불편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주고 그 마음을 다르게 푸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때 사실은 그게 중독 상담이거든요.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중독을 신성한 질병이라고 해요. 웃기죠? 전 처음에 이 얘기 듣고 너무 웃겼어요. 아니 이렇게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질병을 어떻게 신성한 질병이라고 하는가? 아까 여러분들 AA 기도에서 보셨지만 술을 끊으신 분들은 술만 끊는 게 아니에요. 술을 끊기 위해서 자기의 관계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의 삶도 바꾸고요.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예. 술만 끊는 게 아니라 술로 인해서 바뀌었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복자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리커버리라고 해요. 리커버리.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 소개할 때 저는 알코올 회복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 삶은 뭐 3년 전부터 술 끊었으면 3년 전 단주한 이래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작년보다 지금이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다행입니다. 축복받은 거예요. 예, 축복받은.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받은 이래로 우리 삶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고 느껴요. 죄만 늘어납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건강도 잃고요. 건강도 잃어가고 좋아했던 사람들도 점점 뭔가 자꾸 잃어져 가는 느낌으로 삶이 조금씩 안 좋아진다고 느끼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중독에서 벗어나시는 분들은 자신을 회복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카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중독의 과정이라고 되는데 요거 앞에 돼 있는 거 사용, 오용, 남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용, 오용, 남용. 여러분들 본당에서 신부님들 중에 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술 신부님들 많이 드시죠? 네.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알코올에 대해서는 우리 천주교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주교, 불교, 개신교 중에 종교 행사 끝나고 공식적으로 술 먹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성직자 주도하에.
예. 이게 우리가 술에 관대하다 보니까 사실 근데 술이라는 게 잘만 마시면 우리 인생의 큰 선물입니다. 잘만 마시면 아까 말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풀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을 때가 문제가 되고 예, 또 그거에 너무 몰입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는데 신부님들 중에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저희 선배 신부님들, 야야, 내 어제 술 먹고 빌린 끊겼는데 내 중독이가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야, 내 아무리 봐도 내 일주일에 술 한 4번 먹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중독이가 아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뜨끔뜨끔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얼굴이.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중독이라는 개념은 상태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중독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중독이냐. 그럼 뭐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면 위험하니까 안 하겠다. 끊겠다. 근데 중독이 아니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중독은 병원에서 진행성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진행성 질환. 자, 내 지금 음주 스타일이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는 스타일이면요. 중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상태는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패턴을 유지하는 한 올해는 내년은 그 다음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방향이 이 정도로 가고 있으면 꼭 그 상태가 돼서 이제 끊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회복자라 했는데 술 끊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회복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살면 시간이 가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과정이다. 상태가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사용, 오용, 남용이라는 게 있는데 사용은 목적과 방법이 둘 다 올바르면 사용, 목적은 맞는데 방법이 바뀌면 오용,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남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혹시 코프 시럽 아세요? 코프 시럽. 코프가 기침이죠. 그죠? 예. 기침할 때 먹는 물약입니다. 제가 지금 약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 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제 동생이 감기가 걸려갖고 기침을 막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 기침하네? 집에 약 없어? 예, 약이 없어요. 그럼 코프 시럽 사 먹어, 약국 가면. 그래서 제 동생이 약국에 가서 코프 시럽을 샀어요. 사니까 요만한 물병이에요. 물통. 물약이에요. 거기에 약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 컵이 있어요. 계량컵. 또 종이에 복용법이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코프 시럽을 감기가 걸려서 먹었는데 복용법에 적혀 있는 대로 계량컵에 따라서 그 약을 지켜서 먹으면 나는 코프 시럽을 사용했다. 영어로 유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생이 그러고 나니까 바로 나은 거예요. 기침이. 와, 이거 되게 좋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또 어느 날 기침을 하더래요. 그 코프 시럽이 생각나죠. 그죠? 그러니까 찬장에 있는 코프 시럽 꺼냈어요. 근데 코프 시럽만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계량컵이 없어. 또 뭐가 없어요? 설명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충 먹어요. 예, 여러분들 대한민국 평균이에요. 그냥. 자, 대충 먹어요. 근데 그냥 먹을 때 약효가 조금 없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조금 많이 먹어요. 그죠? 예, 대한민국 그것도 평균이에요. 제 우선도 그 숟가락에 조금 큰 숟가락에 이렇게 따라서 좀 먹었어요. 자, 감기약 세게 드시면 경험해보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부작용 같은 거. 졸리죠. 예, 졸려요. 감기약이 보통 증상을 마취시켜서 마비시키는 것 때문에 보통 졸려요. 코프 시럽 안에 들어있는 코데인이라는 성분은 마취제예요. 그래서 여기가 목 여기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간질하던 게 마비되니까 기침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신경도 마비되니까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코프 시럽을 먹고 푹 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동생이 그 즈음에서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불면증이 와가지고. 근데 그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코프 시럽을 먹고 자게 된 거예요. 그럼 얘가 알게 된 거예요. 학습이 된 거예요. 뭘 학습이 된 거예요? 코프 시럽 먹으면 잘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일주일 뒤에 또 잠이 안 오더래. 이래도 잠이 안 오고 저래도 잠이 안 오고 그럼 뭐가 떠올라요? 코프 시럽이 떠올라요. 그럼 코프 시럽을 잘라고 먹은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죠. 이게 남용입니다. 사용, 오용, 남용에서 목적과 방법을
이 두 가지 기준을 잘 지키는 것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요거 다른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술을 먹는 목적은 뭡니까? 취하려고. 그럼 벌써 남령이죠, 그죠? 술을 먹는 목적은 뭐 사람들과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단합의 의미로, 또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수고를 했을 때 보상의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는 술을 먹어요. 술을 먹는 올바른 방법은 뭔가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술을 먹는 올바른 방법은 뭔가요? 그러니까 맥주와 소주는 5대5로 섞는다. 첫 잔은 원샷. 뭐. 조금 배운 애들은 선배가 따라주면 두 손으로 받는다. 뭐. 우리가 주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술에서 술자리마다 뭐 지키는 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술은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독입니다. 포이즈닝이에요. 알코올은. 여러분들 술 먹고 죽으면 어떻게 죽을까요? 술 먹고 죽은 사람 봤어요? 요즘은 TV에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신입생 환영회하면 꼭 술 먹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술을 먹고 죽으면 어떻게 죽을까요?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술을 먹고 죽으면 어떻게 죽을까 하니까 애들 다 이제 사극 같은 거 많이 보고 이제 그 사약 먹고 죽는 거 있죠. 막 피토하고 막 죽는 거. 보통 그렇게 상상하던데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들죠. 잠들어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수면제 과다 복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죽는 건 대부분 사고사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술버릇이 별로 없어. 그냥 술 먹으면 자랑하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객사할 수도 있어요. 자,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뇌에 좋을까요? 간에 좋을까요? 위에 좋을까요? 예, 술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디 한 곳도 좋은 데는 없어요. 그러면 왜 먹느냐? 내 몸이 해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르쳐 줄 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네가 굉장히 안전하게 먹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 올바른 방법은 안전하게 먹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 WHO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WHO.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폭음이라고 얘기하는 소주의 양은 몇 병일까요? 한 병입니다. 한 병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소주 한 병 마실 바에 안 마신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폭음의 기준으로 하면 제가 우리 학교에서는 볼까 소주 4병, 뭐 6병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폭음은 먹고 죽기 직전까지죠. 몸이 굉장히 비틀거리거나 실수하지 않을 딱 그 정도가 내 주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자, 소주는 몇 잔 나와요? 7잔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이거 다 박사들입니다. 자, 그럼 소주 한 잔이 내 몸에 들어가면 간이 해독하는 시간은 1시간 걸립니다. 자, 1시간이 걸려요. 자, 그럼 소주 한 병을 먹고 자면 내 간이 해독하는 시간은 7시간. 여기서 여러분들 잠 7시간씩 주무시는 분. 자,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주 한 병을 먹고 7시간을 자면요. 그 동안에 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알코올 해독만 해요. 간이 원래 뭐 하는 데입니까? 피로 회복하는 데예요. 우리 몸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해독하고 또 피로 물질들을 없애서 피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면 간이 그동안 피로 물질을 풀어줘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주 한 병을 딱 먹고 자면 간은 7시간 동안은 무조건 간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오는 것 중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외부 물질을 해독하는 게 1번이에요. 그럼 술이 들어오면 술만 해독해요. 7시간 동안. 그러면 7시간 자고 일어나면 내 몸은 내 간은 딴 건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음의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술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먹으면 안전할까요? 한 번. 굉장히 좋네요. 우리 학교 애들은 4번 이러던데. 4번의 기준은 뭡니까? 하루 건너서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매일 먹지 않으면 중독이 아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3일 걸립니다. 3일이 걸려요. 3일이 걸린다는 거는 72시간이죠. 그죠? 7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틀 간격으로 술을 먹는다 하면 엄밀히 말해서 내 몸에는 알코올이 빠져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내 몸은 늘 취해 있는 거예요. 술이, 그리고 나중에 무서운 게 뭐냐면 내 몸이 술이 들어온 상태를 정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정도 술을 안 먹기 시작하면 몸이 불편해지는, 그게 금단 증상입니다. 커피를 매일 먹던 사람이 커피를 안 먹으면 눈이 감기고 몸이 치부동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는 커피가 들어온 상태를 내 몸이 정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금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마셔도 잘 자 이러는 건 커피를 마셨는 걸 내 몸이 정상으로 느끼니까 잘 자는 거예요. 담배를 심하게 피시는 분들은 담배 니코틴이 끊어지면 떨어지면 잠에서 깨요. 그럼 자다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자거든요. 근데 원래 담배의 작용은 잠을 깨게 합니다. 잠을 깨게 해야 맞는데 그분한테는 이미 담배가 정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니코틴이 빠져나오면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술은 3일에 한 번씩, 그리고 한 병을 넘지 않도록 먹는 게 가장 우리 몸에 안전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방법을 지키죠. 그런데 목적은 맞는데 가끔 과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가끔 이제 자주 먹게 되는, 어제 술 마셨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술 한잔 하는데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술 마시는 경우도 있죠, 그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면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오용 상태입니다. 근데 오용 상태를 경험하다가 보통 이제 젊을 때는 막 가다가 한 40쯤 되면 아, 나 이제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술을 줄이시는 분도 있고 끊는 분도 있고 뭐 또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말한 잠을 계속 이렇게 술을 먹고 자다 보면 나중에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려고 술을 먹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윤상이라는 가수 아세요? 그 꽃보다 청춘이었나? 거기 보시면 그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작곡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작곡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나 작곡하다 이제 자야지. 잠이 올까요? 머리에서 계속 뭐가 돌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잠을 계속 못 잔 거예요. 근데 술을 조금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먹다 보니까 먹으면 잠이 잘 오더래요. 그러니까 자려고 한 잔씩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꽃보다 청춘 나왔을 때 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이제 술을 끊는 약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고 본인이 고백하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그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끊게 된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살면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대상이 있으면, 소중한 대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사실 끊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평소에 말이 없고 소심했는데 술을 먹고 내가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들어주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한 일 있고 말하기 어려울 때 술 먹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학교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건배를 하는데 먹고 죽자 이러더라고. 목적이 뭘로 바뀌었어요? 먹고 죽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죠. 오늘 너무 마음도 괴롭고 힘든데 그냥 이거 먹고 잊어버리고 싶을 때, 진짜 그냥 진짜 죽는 건 아니지만 정말 죽은 것처럼 있고 싶을 때, 그죠? 목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꼭 술, 도박 이런 것만 있을까요? 돈을 한번 대입시켜 볼까요? 돈을 버는 목적은 뭡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이 세상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그죠? 돈을 버는 올바른 방법은 사기치지 말고, 그죠? 그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내 몸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돈을 벌어야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돈을 벌다 보면 목적이 바뀌어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당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버린다. 아까 제가 학교 얘기 드렸는데 학교 다니는 목적이 사실은 점수 잘 받으러 다니는 건 아니죠, 그죠? 내 인생에 잘 살기 위한데 뭔가 지식적인 부분을 쌓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대학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바뀐 게 아니라 단체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 술 끊고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TV에 보면 중독 관련으로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술은 위험하니까 뭐 드시지 마세요.
뭐 도박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예. 하지 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 태도 안에서 올바른 방법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즉 내가 거기에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용, 오용, 남용, 목적과 방법. 예, 요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 양이 아까 저희가 또 시작도 조금 늦었고 이래서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북콘서트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PPT 내용으로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여기 있는 페이지 번호는 저기 뒤에 있는 그냥 책 페이지 넘버입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중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게 번역이 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외국 말로는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말로 씁니다. 자, 위에 중독도 중독이라고 그러고 밑에 중독도 중독이라고 해요. 한국말은 그래요. 그죠? 자, 중독은 한자어잖아요. 그죠?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한자어 개념으로만 본다 그러면 위에 개념이 맞아요. 예. 포이즈닝 영어로 뭐예요? 독이죠, 독.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엄정화인가? 예, 빠빠빠빠 예, 포이즌, 독. 예, 그 독입니다. 근데 포이즈닝, 그러니까 영어로는 포이즈닝이라고도 하고 인톡시케이션이라고도 해요. 인톡시케이션을 줄여갖고 하는 말이 톡싯이라는 말입니다. 그 톡싯이라는 말도 예, 그 엑소인가 한 노래 보면 톡싯 해갖고 중독이라고 하죠, 그죠? 야, 톡싯의 반대가 디톡스예요. 해독 주스, 디톡스라고 하죠, 그죠? 중독됐으니까 해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위에서 말하는 중독은 독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해를 입은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식중독. 음식에 상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식중독. 또 연탄가스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 중에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너무 갑자기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 때문에 내가 해를 입은 거.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급성 알코올 중독 같은 거. 이런 것의 치료는 해독하면 되는 겁니다. 해독하면 되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부터 계속했던 제가 말했던 중독은 포이즈닝이나 인톡시케이션이 아니라 에딕션이라고 합니다. 에딕션. 자, 밑에 제가 한글로 써놨는데 뒤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을 중지하지 못하는 조절 불능 및 강박적 사용. 예.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을 중지하지 못하는 조절 불능.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신부님, 제 알코올 중독인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술을 안 줄여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을까? 조절이 안 되는데 조절하라 그러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말하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유념해서 봐야 되는 말은 뭘까요? 사용, 조절 불능, 강박적 사용, 뭘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밑줄을 쫙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너 술 많이 먹어, 술 끊어. 그런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술을 왜 먹는지, 술이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인지, 만약에 술이 없다면 다른 무엇이 술과 대체될 수 있을 것인지 를 함께 고민하지 못하면 그런 말은 하나마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문제를 바라볼 때도. 여기 역시 여러분들 초등부, 중고등부 같이 있나요, 지금? 네. 중고등학생들이 저 중독적인 문제로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게임?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스마트폰은 중독의 도구예요. 스마트폰으로 관계 중독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일 중독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도박 중독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쇼핑 중독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성 중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중독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종합판으로. 그래서 중독계 혁명이죠. 예, 스마트폰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특히 청소년기에서 가장 흥미나 아니면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데 저는 단언컨대 1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성중독일 거예요. 약물도 사실은 성중독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약을 하고 대부분 뭘 해요? 약을 한 상태에서. 그죠? 자, 알코올 중독인 줄 알고 오셨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중독이에요. 술 드시고, 예. 여러분 술만 많이,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를 가만히 보면 술과 플러스 알파로 늘 붙는 게 성이에요. 예. 그럼 뭐가 핵심이냐? 뭐가 핵심이냐?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동 많이 보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중독 얘기하면서 야동 얘기를 하면 앞에 앉은 애가 갑자기 이렇게 탁 앉아있다가 이래요. 내가 왜? 그러니까 아이 신부님 다 뗐어요. 아예 안 봐요. 자, 다 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독에 내성이 생긴 거죠. 더 이상 그걸로는 별 자극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사실은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아까 저도 지금 커피 한잔 했는데 대한민국이 커피 먹는 게 그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근데 밤에 커피 드시면서 아 커피 마셔도 돼요? 아 저 커피 마셔도 잘 자요. 무슨 말이에요? 커피에 내성이 생긴 거죠. 예. 커피빨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데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커피는 원래 먹으면 잠이 깨야 돼요. 정상인 거예요. 그죠? 예. 자, 아무튼. 자, 그런데 성적인 문제가 아이들이 이제 막 야동을 보면서 와, 나 너무 재밌어. 나 이거 보는 내가 너무 좋아.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죄책감도 많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 다 지웠다가 3일 뒤에 다시 가입해서 다운받았다가 그런데 대부분 하는 결심이 뭐냐면 이제 나 이런 거 안 하겠다. 나 이제 안 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거든요. 그러면 10중 8구 다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문제되는 거를 왜 할까예요. 왜 할까? 혹시 여러분들 시험 전날 내일이 시험이에요. 시험 전날 갑자기 만화책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 만화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1권만 보고 그만해야지. 근데 2권 가고 3권 가고 그래서 밤샐 때 소설책도 그럴 때 있고 또 흔한 예가 이제 시험 전날 갑자기 청소를 하고 싶어요. 청소를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 책상만 정리해야지. 근데 막 쌓아놓은 거 다 꺼내기 시작하고 막 그러죠. 예. 그 다음 막 다이어리 정리하기 시작하고 다이어리 또 정리 엄청 열심히 하죠. 막 색깔 볼펜 다 꺼내가지고 막 색칠하기 시작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날 청소가 너무 재밌었을까? 갑자기 그날 그 책이 너무 재밌었을까?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일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면 난 기분이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불안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딘가 숨고 싶어져요. 예. 그 숨고 싶은 거를 그때 만화책이 잡히면 만화책이 잡히는 거고 그때 청소가 잡히면 청소하는 거고 조금 더 크면 그때 술 마시는 거고 그때 도박하는 거예요. 예. 불안이 핵심일 때도 있고요. 외로움이 핵심일 때도 있고요. 성은 거의 외로움이에요.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 때 그 기분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죠.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울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등 두드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울고 있어요. 위로로 무슨 말 해요? 울지 마 이래요. 화를 내면 뭐라고 합니까? 화내지 마. 우울하다 그러면 우울해하지 마. 외롭다 그러면 그래서 좀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걸 위로랍시고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우리가? 네가 화를 내면 내가 힘들잖아. 네가 우울해하면 내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 났을 때 사람이 제일 빨리 풀리는 말은 뭘까요? 아, 네가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거예요. 내 감정을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게 가장 빨리 기분이 풀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마가 아니라 아, 네가 그러니까 우울했구나. 아, 너 외로웠구나. 너 참 힘들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 말 하기 전에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죠? 예. 지금 아이들이 자꾸 어떤 성적인 문제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매체의 영향도 있어요.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가 아주 외로워요. 지금 너무 힘든데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라 그러면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저희 집 바로 옆에가 고등학교인데 보통 한 7시쯤 되면 애들 다 등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시, 11시 돼야 나가더라고요. 아유, 그때는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전 못 살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로 풀어요, 기분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하다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지 나름대로 출구 전략이 많은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을 달래지만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참 어렵거든요. 지금 대학교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에도 일수를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박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도박을 할 때 대학생들이 보통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빚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학생들. 보통 한 8천? 그게 자기 돈으로 될까요? 그래, 그럼 다 대출이죠, 그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자기가 번 거, 뭐 모아놨던 거, 그 다음에 뭐 자기 집에서 가져오고 친구들 가져오겠지만 나중에는 다 어딘가에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생들도 그걸 하거든요. 도박을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을까요? 예, 요새는 그 일수업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아이들 보면 야동 있죠, 야동. 야동의 앞에 선전이 다 도박이 붙어요. 그럼 그 야동을 유포한 애들이 누구예요?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커넥션들이. 예. 굉장히 무서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약은 위험한 거야, 도박은 위험한 거야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음이 어떤가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어쨌거나 선생님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돌보는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돌보는 역할. 돌봄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care. 근데 I don't care 하면 무슨 뜻이에요? I don't care. 나는 관심 없어 라는 뜻이에요. 난 상관없어. 난 돌보지 않아가 아니거든요. 케어의 가장 첫 번째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환을 써가지고 막 하는데 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그죠? 엄마들이 아이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엄마의 관심이 너무 앞서면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 예, 그러면 그건 케어라고 하지 않고 매니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매니지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말을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가장 큰 예로 여러분들 피부 관리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킨 케어라고 되어 있어요. 틀린 말이에요. 관리는 목표가 생기는 거죠. 목표를 만들어 놓고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건 매니지고 케어는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괜찮다고 말해주고 예쁘다고 말해주고 그 상태가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게 케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반대의 태도를 자꾸 가니까 아이들이 점점 소외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나눌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에딕션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라틴어. 아까 그 로마 시대 때 썼던 말이 라틴어죠, 그죠? 자, 그런데 뜻이 이겁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사전에 one being awarded to another as a slave. 아, 발음 좋죠? 제가 오늘 굉장히 제가 두려웠거든요. 내가 과연 부산말을 알아들을까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 유학 갔었을 때 그 어학원에 처음 들어가서 굿모닝 하니까 서울에서 온 애가 부산에서 왔어요? 그때부터 좌절을 하고 예,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 한 존재가 주어진다. 다른 누군가에게 as a slave. 뭘로?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예로 주어진다라는 뜻이. 이게 중독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 뜻에 많이 한다, 자주 한다라는 뜻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프로 게이머들 매일 게임하죠? 그 사람들 게임 중독? 아니죠. 매일 하는 걸로 중독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다 공부 중독이죠. 어쨌거나. 예, 근데 아무도 공부 중독이라 안 해요. 그죠? 예.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하여금 하게 할 때 그게 무엇이든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자 여기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기 내가 정말 원해서 왔다. 오, 좋아. 이런 태도 좋아요. 자, 나는 교사를 내가 정말 원해서 한다. 좋아요. 근데 너무 적어요. 그렇죠? 교사 왜 하십니까? 신부님이 하라 그래서. 수혜님이 하라 그래서. 선배 교사가 자꾸 하라 그래서. 올해만 꼭 해달라 그래서. 예. 중독적인 태도입니다. 어쨌거나 누가 권유했던 간에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내가 동의한 거고 내가 승낙한 거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선택인 거죠. 근데 우린 그걸 자꾸 나중에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 점심 때 여기서 밥을 먹었지만 보통 밖에서 점심을 먹을 때 대한민국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야, 뭐 먹을래? 하면 뭐랍니까? 아무거나. 네. 야, 어디 갈래? 아무데나. 자, 왜 그렇게 말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 하냐면 양보하는 거지, 배려하는 거지, 내가 먼저 안 고르고 네가 먼저 고르라고 내가 양보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희 학교 애들 이제 점심시간에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애들이 밥 먹을 때, 야, 뭐 먹을래? 아무거나. 돈가스 먹을까? 아, 난 느끼한 거 싫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야, 그럼 뭐 먹을래? 아, 돈가스 빼고 아무거나. 냉면 먹을까? 아, 찬 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자, 이러면 이제 슬슬 받기 시작하죠. 열받죠, 그죠? 자, 이 친구가 말하는 아무거나라는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거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으니까 네가 한번 맞춰봐. 조금 더 실른다면 네가 정말 내 입에서 그래 그거라는 말이 나오면 난 참 좋겠어 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는데 김치찌개를 먹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먹은 사람이 그 순간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하루가 제일 행복했던 사람은 오늘 지가 하고 싶은 걸 했거나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거나 가고 싶은 데를 간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침마다 깨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분들 계세요. 아침마다 전쟁이다. 학교 가는 게 정말 지옥 같다라는 얘기. 안 가려고 하고 막 일어나는데 다시 자고 말이죠. 근데 그런 애들이 갑자기 일어나 있을 때가 있어요. 이미 운동회 하는 날, 소풍 가는 날, 수학여행 가는 날, 이미 일어나서 짐 싸고 있고 막 그렇죠. 걔네들은 왜 그날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너무 몸에 힘이 없고 어딘가 아픈가라는 생각이 들고 약을 지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은 안 그렇죠. 우리가 그걸 활기라고 해요. 활자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운은 내 몸이 건강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BTS BTS 좋아하는 아이들이 BTS 얘기할 때 어때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왜?
자기가 관심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할 때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지겹지? 삶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이하 아이들 학교 갈 때 한번 보세요. 그 유치원 갈 때 애들 막 소리 지르고 와 신발 돌리면서 막 가잖아요. 얼마나 활기차요, 그죠? 근데 한 3학년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죠, 이렇게. 내가 학교를 가야 되나?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요, 부모님한테. 엄마, 학교는 왜 가는 거예요? 엄마,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사니? 이러죠. 응? 하고 싶은 것도 해야지. 진리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른이 되면 반대 질문이 생겨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 하고 싶은 게 없는 삶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주일날 아무것도 오늘 안 해도 된다 할 때 나 뭐 하고 싶은 게 있다 라는 분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 내일 뭐 할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진짜 장판과 하나 되어 내가 장판인지 장판이 나인지 모라일체 경치 가만히 있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언젠가 우리의 목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일상의 삶이 자꾸 안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대학교 와가지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관심 있는 건 자기가 뭘 잘하는지예요. 내가 이거 잘하는가? 이거 잘할 수 있는가? 자존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존감. 요즘 자존감 올리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아이들이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자신감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자신감은 언제 생겨요? 내가 잘하는 거, 확실히 아는 거, 경험이 많은 거는 뭐든지 자신감이 생겨요. 반대로 처음 하는 거, 잘 모르는 거, 내가 소질이 없는 거는 자신감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북콘서트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왜? 처음 하니까. 근데 처음 하는데 자신감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자신감이 없어야 돼요. 그때 나오는 게 자존감이에요. 뭐야, 못해도 괜찮아. 처음 하는데 어때?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하고 자신감은 반대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자신감을 통해서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잘할 수 없거든요.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못해도 괜찮아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난 이걸 잘해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비교 안에서.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말이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도 수능 치러 가는 날 아침에 수능 칠 때 참 애들 불안하잖아요. 그죠? 수능 칠 때 애들이 집을 나서면서 엄마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뭘까요? 아이가 불안한데 엄마가 응원을 해줘야 되잖아. 잘하고 와. 화이팅. 시험 잘 쳐. 화이팅. 엄만 널 믿어. 엄만 뭘 믿었을까? 엄마는 뭘 믿었을까? 자, 그러면 엄마의 그 믿음은 아이를 불안하게 했을까요? 위로를 줬을까요? 근데 엄마는 사실은 응원해 주려고 한 말이거든요. 아이들이 들었을 때 제일 좋았던 말은 시험 못 쳐도 괜찮아. 근데 이 말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짜 못 칠까 봐. 근데 사실 이 말 들어서 못 칠 거면 진짜 못 치겠죠, 원래.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야, 시험 못 쳐도 괜찮아. 그깟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애들 상처받아요. 자기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험인데 엄마 아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시험 못 쳐도 괜찮아. 엄마는 네가 이 시험을 잘 쳐도 또 못 쳐도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건 그냥 단 하나의 여러 가지 관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야.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 하면서 꼭 뒷말이 있어요. 그냥 아는 것만 쓰고 와. 그럼 아는 것만 쓰지 뭐 모르는 거 어떻게 쓰라고 그러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명답이에요. 아는 것만 쓰고 와. 아는 거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죠?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불안해서 원래 하던 것도 못해요. 원래 하던 것도 못해요. 사람이 언제 일을 제일 잘하냐면 잘하고 싶지 않을 때 제일 잘해요. 여러분들 수영 배워보신 분들, 강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힘 빼라 그래요. 힘을 빼야 가장 자연스러운 몸으로 물에 있고 그러면 눈에 뜨거든요. 노래 부를 때 보컬 트레이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목에 힘 빼라 그래요. 거의 모든 그 몸을 쓰는 거는 몸에 힘 빼라 그래요. 막 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다치거나 안 되거든요. 시험 칠 때도 여러분들 불안하면 더 못해요. 아는 것도 못 써요. 힘을 빼야 잘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어 때문에 아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제일 영어가 잘 되는 게 저희 학교에 바가 있었거든요. 학교 안에. 제가 그 바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술을 한잔 하고 나면 영어가 잘 되는 거예요. 막 애들이 와 너 영어 아까 수업 시간에 그렇게 못하던데 이제 잘하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는 거죠 사실은. 막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막 던지는 말이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수업 시간에 이상하게 다 이렇게 막 맞는 문장으로 말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막 아는 말도 못하는 거죠. 긴장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결국 중독의 핵심입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게임 끊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는 건데 주인으로 살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주체로 살아야 된다.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 말은 간단한데 그게 과연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4인 가족 기준으로 제일 흔한 예가 이거예요. 3인 가족으로 할게요. 3인 가족으로 제일 흔한 예가 아빠는 아빠의 꿈을 가족을 위해서 포기해요. 엄마는 엄마의 삶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요. 어이 손가락이 이상해. 그리고 아이는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자신의 꿈을 포기해요. 가족 모두가 가족을 위해 살아요. 근데 가족 모두가 아무도 안 행복해요. 엄마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빠는 아빠를 위해 살아야 돼요. 아이는 아이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면 셋이 만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신부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만 살아요? 다 참고 사는데. 물론 맞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면 근데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거기서 사랑하는 걸 찾게 돼요. 내가 진짜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면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예로 들게요. 쥐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좋아하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먹으려고. 먹을 수 있으니까.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지죠, 인생이. 쥐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기가 먹는 걸 갖다 바쳐야 될 수 있어요, 쥐한테. 희생해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참아야 돼요. 근데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그게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가 만난 모든 분들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삶을. 중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뭘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넌 언제 제일 행복해? 넌 뭘 할 때 제일 행복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노력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불행해지지 않게 하는 노력. 돈 없으면 불행할까봐, 건강을 잃으면 불행할까봐, 가족이 없으면 불행할까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죠. 자, 그런데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말해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에 나는 불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행복했던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행복했던 사람은 어쩌면 누군가가 봤을 때는 불행한 상황이었지만 불행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 불행한 상태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진짜 행복한 게 뭔가 그냥 자꾸 좋아하는 걸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제가 미국 어디 가가지고 한 번도 한식을 안 먹어본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은 김치찌개가 좋아요? 된장찌개가 좋아요? 뭘 할까요, 걔네들이? 뭐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 걸 모르면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해보고 좋으면 하시면 되고 안 좋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자꾸 잘하려고 하니까 뭘 해도 힘든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에 줄넘기를 해도 숙제처럼 하더라고요. 이게 놀이가 아니라 이 점수를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노는 게 없어졌어요. 다 학원 보내죠. 줄넘기도 학원 보내잖아요. 그죠? 잘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다 잘하려고 하니까 노는 것도 숙제처럼 돼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탕수육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요. 지는 맨날 탕수육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자기 탕수육 좋아한다고. 근데 걔가 우울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래요? 탕수육 사줄까? 네. 좋아하는 음식을 사람들이 하나만 알아도 그 사람 케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안 사주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 자기를 위한 말이라는 걸 아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요즘 뭐 일본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제 아는 꼬마가 도라에몽을 되게 좋아해요. 도라에몽. 근데 걔네 엄마는 되게 좋은 거예요. 선물 줄 때 도라에몽 연필, 도라에몽 스케치북, 도라에몽 베개, 도라에몽만 주면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도 그 아이의 기분을 살피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들 누구 선물해 줄 때 그 사람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럴 때 있죠. 정말 난감해요. 잘해주고 싶은데도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은 애가 뭐 좋아하는지 아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먹는 거 좋아해. 부모들은 알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 부모님이 뭐 좋아하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뭐 좋아하지? 나 뭐 먹을 때 행복하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술만 드시는 거예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딱 술 끊으면 제일 똑같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인생에 낙이 없다. 근데 담배 많이 피던 분들도 담배 끊으면 그래요. 인생에 낙이 없다. 도박하던 분도 끊으면 인생에 낙이 없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인생에 낙이 많아야 돼요. 하나면 안 돼요. 많아야 돼요. 나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여기 가는 것도 좋아하고 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리고사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전엔 성당 가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교리고사 하고부터는 성당 가는 게 일하러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힘들죠 사실. 그죠? 미사하는 거 내가 미사를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고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도 사실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좀 이렇게 쉬는 경우들 보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성당 가는 게 힘들어요. 나중에 갈게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성당에 자꾸 일하러만 간 거예요. 성당에서 쉬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잘 살아, 하느님은 널 믿어, 이게 아니라 못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매일 아침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못해도 괜찮아. 난 그냥 네가 있는 그대로 좋아.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해. 무리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책에 이렇게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독은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중독은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겁니다. 단지 뭔가를 안 하는 것으로 중독이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사실은. 남들은 뭘 하려고 막 하는데 중독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따지면, 끊는 걸로만 따지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할 때는 그 안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 사용, 오용, 남용에서 목적과 방법을 지키는 것. 결국
그게 나 자신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게 나 자신으로 있는 거.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은 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겠죠. 그죠? 그건 다 달라요. 네. 나는 엄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엄마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예전에 성당에서 그 미사를 하고 났는데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줬어요. 저한테. 전화를 줬는데 요즘 젊은 신부들은 왜 그렇게 잔말이 많냐는 거예요. 너무 놀라. 그게 주님의 기도할 때 제가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이렇게 안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용서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다 함께 주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멘트가. 근데 저도 이제 인간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런 말 들으니까. 막 그 계속 이렇게 막 퍼부으시는데 점점 이렇게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푹 올라오더라고.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는 신부입니다. 아멘.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 순간에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내가 신부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신자 혹은 내가 사목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싸워야 될 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혹시 결혼하신 분들 남편 때문에 너무 열받을 때 주님, 제가 저 사람의 아내입니다. 아멘. 아니면 주님, 저희는 부부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니면 애 때문에 너무 열받을 때 주님, 저 자식이 제 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 교리하다가 너무 짜증이 나면 주님, 저는 교사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순간에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나가다 보면 좀 더 큰 가치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고, 사실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주변 감정에,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 그걸 누가 규정해요? 내가 규정해야 된다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규정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그로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점점 확장될 때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알고 그게 나의 가치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긴 시간 정말 잘 들었어서 감사드리고 혹시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으면 웃는 모습을 만나고, 제가 부산에서는 북콘서트를 했는데 9월 23일 날 서울에서, 전 서울 자주 안 오는 서울시청, 옛날 시청 있죠. 지금 서울 도서관이라더라고요. 그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대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갖고 서울시 예산으로 북콘서트를 하는데 9월 23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서울 도서관에서 북콘서트 하거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